그래, 법대로 해! 이런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형의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한 2달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매주 한 번씩 금요일 날마다 올리는 저의 유튜브 이 컨텐츠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매우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했다가 자,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그래, 법대로 해! 이런 말씀 하시죠. 이것은 곧 재판을 하라는 얘기일 텐데 우리가 말하는 그 재판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법대로 하라면 그냥 변호사님 찾아가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과연 이분이 뭐 때문에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형사적인 부분인지 또는 아니면 돈이나 재산에 관련된 민사의 부분인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어떤 재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좀 더 말하자면 형사는 내가 처벌을 또는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근데 민사는 개인과 개인 간의 것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개인과 기업 또는 회사와 회사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민사는 돈 또는 재산에 관련된 게 민사예요. 돈과 관련된 거고 근데 처벌은 받지 않는 건가요? 네, 처벌의 문제와는 아닌 돈이나 재산에 관련된 게 민사,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 문제가 되는 게 형사. 이렇게 재판이 나뉘는 거죠. 형사도 뭐 벌금 같은 걸 받을 수가 있고 벌금도 처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처벌하면은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거나 징역을 받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벌금형도 다 처벌이니까 형사재판이지요. 제가 이제 법대로 한다고 했을 때 네.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죠? 일단 본인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재판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법에 정통한 건 아니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는 것이 그의 법대로 해 첫 걸음입니다. 아예 민사재판은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형사재판에 대해서만 한번 제가 그럼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실제로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이 순서대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고유정 사건이 있지요. 그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의 유족들이 이 사람이 실종됐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비로소 이제 그 사건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사건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는 내가 고소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질 않아요. 또는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요. 뭐 이런 등등으로 고소를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방법 또한 있습니다. 네, 고소장을 경찰이나 검찰에 내는데요. 실제로 많은 경우는 이게 형사인지 민사인지 사실은 전혀 모르시는 경우도 많죠. 또 그럴 수밖에 없겠고. 그런데 그럴 때 있어서 경찰서에 만약에 고소장을 가지고 갔는데 경찰이 먼저 한번 고소장을 보고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는 두 분이 어떤 다른 법으로 즉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더라도 형사재판은 아닙니다. 이러면 고소장을 접수할 때 그런 내용의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형사재판인데 모르고 어떤 민사적인 법정에 고소장을 냈다. 즉 소장을 냈다라고 하면 또 그거는 법원에서 이거는 형사적인 재판이다라고 해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의 경중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검찰 할 건지 경찰 할 건지는 고소자 마음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찰보다 왠지 검찰에 내야 내 사건을 검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검찰에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바로 경찰에 내기도 하는데요. 사실 거의 모든 사건의 90%는 검찰에 내도 그 사건을 일단 경찰로 먼저 내려보내서 수사를 경찰이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굳이 꼭 검찰로 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수사를 할 기관은 경찰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로 내려보내는 그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는 어찌 보면 원치 않는 시간만큼 더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상관은 없지만
뭐 어차피 낼 사건에 있어서 꼭 검찰로 내야 되겠다, 내고 싶다라는 게 아니면 경찰로 내는 것이 사실은 더 시간은 더 빨리 걸리기도 하죠. 네. 수사가 이루어지기까지요. 이 형사 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하는 게 시간적으로 좀 유리할 더 수 있다. 유리할 수 있다. 네. 하지만 검찰은 내면 안 되는 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되거나 또는 고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경찰들 또는 검사도 이렇게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경찰에서 그 수사를 끄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2달에서 3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보통의 경우는 내 사건이 경찰에서 검사까지 간다고 내 사건이 점점 뭔가 커지는 건가? 그러면서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끝맺음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의 종결은 일단 검사 손해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범죄가 돼서 형사 재판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이나 또는 무혐의로 끝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기까지는 일단 무조건 검사의 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사건이 검사에게 간다라고 하면 내 사건이 어쨌든 간에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검사 선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고요? 네. 판사님이 어떤 벌금형을 내려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네, 실제로 모든 사건의 벌금형을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검사선에서 일단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다 이 정도의 벌금으로 하는 거니까 벌금형을 먼저 하고 나중에 판사의 소위 재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판사의 결정은 나중에 내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조치 후 보고 같은 느낌이네요. 벌금형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재판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 절차에 따라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게 형사 재판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왜 간혹 아주 중대 범죄의 피고인들은 구속도 되죠. 그런 구속 사건들을 먼저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그냥 하몽사사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이내에 무조건 1심, 2심, 3심의 재판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의 사건들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사건들은 좀 더 여유 있게. 그래서 짧게는 뭐 3,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 형사 재판들도 많이 있어요.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부족한 부분은 네. 또 그 민사재판 이야기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재판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